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간호사의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앞, 한 젊은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였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28살 정하은의 간절한 기도. 하지만 그녀가 걱정하고 있는 대상은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괜찮은 거니? 아버지 정만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맞아요. 정말 그분이에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순이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원수를 은인으로 대하는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시길래 보호자도 아니신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치료비까지 대신 내주시고. 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저를 버린 사람이에요. 버렸지만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분이기도 해요. 이 말을 들은 간호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 40평대의 넓은 거실에는 명품 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한 공간에 지금 격렬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60대 초반의 남성 최태웅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31살의 최우진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하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태웅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 그게 다냐? 너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태웅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싼 정장 차림의 그는 걸을 때마다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설렁탕집 딸과 우리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현실을 봐라, 우진아.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냉정한 현실로는 늘 그를 좌절시켰습니다. 집안 배경, 학벌, 재산. 모든 게 맞지 않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태웅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은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너는 최그룹의 후계자야. 그에 걸맞은 사람과 결혼해야 해. 우진이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나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웅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바라보던 그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 우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웅의 다음 말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 집안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반대할 확실한 근거를 찾아내겠어. 우진이 떠난 후 태웅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절대 허락할 수 없어.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들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체면이 우선이었습니다. 태웅이 핸드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정하은이라는 여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 특히 약점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전화를 끄는 태웅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확실한 근거를 잡아야 우진이도 포기할 거야. 그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펜트하우스는 고요했습니다. 최태웅은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허락할 수 없어. 태웅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어 왔습니다. 사업도, 결혼도, 가문의 발전도 모두 치밀한 계산에 따라 진행되었죠. 그런데 아들이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웅이 서재로 걸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박비서 나야. 전화기 너머로 깨어있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하은이라는 여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 특히 약점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싶어. 비서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혹시 도련님과 관련된 일인가요? 그래. 그 여자 때문에 우진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포기시켜야 해.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이 운영한다는 설렁탕집 주소도 알아봐. 전화를 끄는 태웅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태웅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확실한 근거를 잡아야 우진이도 포기할 거야.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새벽 5시. 태웅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휴가를 주고 직접 차를 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공중화 장실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태웅은 차에서 준비해온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완전히 다른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벗어 정성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고 더러워진 옷들을 하나씩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점퍼, 구멍난 바지, 때가 낀 운동화. 모든 것이 노숙자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던 태웅이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 특수 분장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볼 사람은 없겠지.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죠. 태웅이 준비해온 오래된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이것마저도 완벽한 연출을 위한 소품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태웅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스쳤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 서울 시내의 한 골목. 태웅은 할머니 설렁탕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앞에서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가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부터 국물을 끓이는 소리,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들이었죠. 태웅이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되고 허름한 건물, 낡은 간판, 비좁은 골목.
모든 것이 그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수준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층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반대 근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확실한 근거를 원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해.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웅은 자전거에서 내려가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체면이 우선이었고 사랑보다는 현실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태웅이 설렁탕집의 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설렁탕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7시 태웅이 노숙자 차림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게 안은 그의 예상대로 소박했습니다. 낡은 테이블 6개, 플라스틱 의자들, 벽에 붙은 오래된 메뉴판, 모든 것이 평범한 서민 가정의 식당 모습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태웅의 눈길을 끈 것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은아, 김치 더 담아놔. 오늘 추우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으실 거야.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웅은 이 사람이 바로 정순이, 하은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엄마. 국물도 더 끓이고 있어요. 젊은 여성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태웅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저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아들이 사랑한다는 정하은이었습니다. 태웅이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게 안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좀 그런데. 한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손님도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기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태웅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원했던 반응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은이 자연스럽게 태웅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추운데 들어오세요. 따뜻한 곳에 앉으시죠. 태웅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하은이 자신을 피하거나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친근하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태웅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친절도 거칠해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앉으세요. 하은이 가장 따뜻한 자리로 태웅을 안내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는 안쪽 자리였죠. 오늘 정말 춥죠? 뜨거운 설렁탕 어떠세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단골을 대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태웅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태웅이 준비해온 대사를 꺼냈습니다. 돈이 별로 없는데. 목소리를 일부러 작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은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태웅은 속으로 역시 돈 얘기가 나오니까 달라지는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은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괜찮아요. 따뜻한 거 한 그릇 드세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태웅이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행동을 직접 보고 있으니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하은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태웅의 시선이 주방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공짜로 주는 거야? 순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태웅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진짜 본심이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추운데 굶으면 안 되잖아요. 하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딸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의 아버지 정만수였습니다. 태웅이 만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친숙함이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하은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여기 있어요. 하은이 뜨거운 설렁탕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물, 정성스럽게 썰어놓은 고기와 파, 모든 것이 정성을 다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하은이 숟가락까지 정성스럽게 닦아서 건네주었습니다. 태웅이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반대 근거를 찾기 어렵겠군.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따뜻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태웅이 설렁탕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관심을 끈 것은 가족들 사이에서 오가는 자연스러운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은아, 이 아저씨 또 다른 것도 필요하신지 물어봐. 순이가 딸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엄마. 하은이 태웅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치 더 드릴까요? 깍두기도 있어요. 태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하은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태웅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태웅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컨디션을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도 많이 떨리시고. 하은이 태웅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이런 일을 하느라 몸이 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은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곧 작은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손난로예요. 이걸 주머니에 넣고 계세요. 태웅이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괜찮아요. 추운데 몸이 떨리시면 더 아프실 수도 있어요. 하은이 손난로를 태웅의 손에 살짝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누구든지 어려워 보이시면 그냥 못 지나쳐요. 태웅이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태웅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과 완전히 바뀐 환경 때문에 명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태웅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근처에서 지내세요? 아, 네. 태웅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끔 이쪽으로 오세요.
추울 때마다 따뜻한 거 드시고 가시고. 만수의 말에 태웅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순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가족같이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세요. 태웅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은이 다시 태웅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저희는 이 가게를 3대째 운영하고 있어요. 3대째요? 네. 할머니가 시작하셨고, 부모님이 이어받으셨고, 이제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요? 태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손님들은 모두 가족이에요. 배고프신 분이 오시면 가족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드리는 거죠. 하은의 말에 태웅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태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아저씨도 지금 여기 앉아서 따뜻한 밥 드시고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기쁜 일이에요. 태웅이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하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모든 것을 계산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익과 손해, 명예와 체면, 가문의 발전과 개인의 희생.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설렁탕집에서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 태웅이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반대 근거를 찾기 어렵겠어. 오히려 우진이 왜 하은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태웅이 설렁탕을 다 먹고 일어설 때 하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언제든지 힘드시면 오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은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태웅이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하은과 그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웅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웅이 다시 숟가락을 들어 설렁탕을 떠먹었습니다. 하은 가족의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 태웅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예전만큼 확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긴장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행동들이 그의 몸에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태웅이 갑자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나? 태웅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려 했지만 머리가 점점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렁탕집의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고 하은 가족들도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태웅의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웅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지러움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너무... 그가 중얼거린 순간이었습니다. 쿵! 태웅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테이블에 쓰러졌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설렁탕 그릇이 넘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하은이었습니다. 그녀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은이 태웅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웅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보세요. 하은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이와 만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만수가 태웅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하은이 손으로 태웅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순이가 태웅의 맥박을 재어보며 말했습니다. 맥박이 매우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빨리. 하은이 즉시 응급 상황임을 판단하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가 즉시 핸드폰을 꺼내 응급실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저희 가게에서 손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으셨고 얼굴이 창백해요. 하은은 그 사이 태웅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들리세요? 괜찮을 거예요. 곧 병원에서 오실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태웅을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순이가 수건을 가져와 태웅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리를 높게 올려드리세요. 하은이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만수가 의자를 가져와 태웅의 다리를 높게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저씨.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은이 태웅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지만 목소리는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와요. 순이가 밖을 내다보며 외쳤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와 태웅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혈당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응급구조사가 태웅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세요?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하은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 가게 손님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응급구조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아픈 분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하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 계세요? 하은이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야죠. 혼자 두면 안 되니까.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에 태웅을 옮기는 동안 하은이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구급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은과 그 부모님은 태웅과 함께 병원으로 따라왔습니다. 응급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태웅을 응급처치실로 옮겼고 하은 가족은 로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지?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시니까 저희가 임시로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은이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가족은 아니고요. 저희 가게 손님이신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병원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은의 대답에 간호사는 감탄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드문데. 임시 보호자로 등록해 드릴게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임시 보호자입니다.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많이 떨어져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만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신분 확인이 필요한데 신분증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은이 태웅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신분증이 있어요. 하은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태웅? 신분증에 적힌 이름을 보고 하은이 당황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이 이름. 순이도 놀라며 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마. 만수가 신분증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분이 그 최태웅 회장? 세 사람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도와준 노숙자가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은아. 병원 로비 쪽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이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우진이었습니다. 우진아, 너는 왜 여기? 하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셨다고 연락이 와서 혹시 이 병원에 우진이 말을 하다가 하은 손에 들린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 신분증. 우진아, 설마 이분이?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야. 순간 병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은과 그 부모님은 말 그대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드린 그분이 순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최태웅이야. 우진의 확인에 하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진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잠깐, 그럼 너희가 우리 아버지를 도와준 거야? 응. 우리 가게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하은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노숙자 차림으로? 우진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 최태웅 회장이라면 왜 아버지? 하은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나를 해고시킨 그 사람이야. 만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고? 무슨 말이야? 20년 전 구조조정 때 내가 다니던 회사가 최그룹이었어.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은이 더욱 놀랐습니다. 아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로 와서 설렁탕집을 시작한 거야.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진이 왜 아버지가 하은과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왜 노숙자 차림으로 가게에 나타났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온 거구나. 우진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원수를 은인으로 대한 거네. 순이가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밝혀진 진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지. 아빠. 하은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복잡했습니다. 우진이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하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고 있었어. 뭐? 우진이 더욱 놀랐습니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가게에 오셨을 때부터 혹시 그분이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순이가 놀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정말이야? 하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아빠가 술 드시고 힘드셨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최태웅이라는 회장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만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TV나 신문에서 최태웅 회장님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시고 차림도 다르셨지만 어쩐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알면서도 도와준 거야? 하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왜? 우진의 간단한 질문에 하은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그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하은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실 테니까. 만수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원망하고 살면 내 마음만 아프다고. 하은아. 순이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해고당한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큰 회사에 다닐 때는 아빠가 너무 바빠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만수가 놀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설렁탕집을 하면서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함께 일하고 손님들과도 가족처럼 지내고. 하은의 말에 우진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오셨을 때도 원망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고마운 마음? 우진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하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면회 가능합니다. 하은이 일어서려 하자 우진이 말했습니다. 하은아, 들어가지 않을래?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얼마나 당황하실까.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봐야죠. 이것도 인연이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태웅이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태웅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하은과 그 가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 우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진아, 내가 왜? 태웅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머리가 아직 맑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어떻게 된 거지? 그때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모시고 왔어요. 태웅이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상황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네.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를 부르고 병원까지 함께 왔어요. 태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은이 태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태웅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하은의 마지막 말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태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를 도와준 거야? 태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하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태웅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우진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태웅은 우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침대에서 내려와 하은과 그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놀라서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만 태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웅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당신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태웅이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분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만수가 당황해서 태웅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합니다. 태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저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은인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하은이 태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저희에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어요. 감사하다고? 태웅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 가족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은의 말에 태웅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만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처음에는 저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으셨다는 거죠? 회사에 다닐 때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죠. 만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렁탕집을 시작하고 나서는 달랐어요. 매일 가족과 함께 일하고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순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바쁘게만 살았을 거예요. 태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오셨을 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고맙다고? 회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은의 말에 태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이 아버지와 하은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정말 대단해.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하은이 우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야. 태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요. 저희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하은이 태웅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제가 뭘 보여줬다는 거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태웅이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며칠 후 태웅이 퇴원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할머니 설렁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자 차림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진짜 손님으로 왔어요. 태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특별히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순이가 태웅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만수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정말 가족이시니까 편하게 계세요. 태웅이 가족들과 함께 앉아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따뜻한 가족의 식사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태웅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음식 맛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거죠. 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우진이 아버지와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진아, 내가 하은이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태웅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하은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웅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당신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머니 설렁탕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진정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재벌 회장의 설렁탕집 잠입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은 우리 인생의 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정아은과 그 가족처럼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 그리고 최태웅 회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만남과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